네, 그러면 오늘은 알고리즘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하고 같이 결부돼서 일상생활에 있는 문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알고리즘을 이제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효율적이지 않는 방법과 효율적인 방법, 이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구분하는 방법이 결국은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알고리즘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알고리즘들 간의 그 대소 비교 혹은 시간에 대한 비교 아니면은 공간에 대한 비교 이와 같이 이제 크다 작다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비교하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비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알고리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정의한 바와 같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체계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의 상세한 특징들을 기술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이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 혹은 다른 얘기로 하면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에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고리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라면을 끓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라면 냄비에다가 물을 받고 그다음에 물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물이 끓어지면 그다음에 스프와 뭐 면을 넣고 이제 4분간 5분간 끓이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데 이 단계들을 거칠 때 우리 그 함수와 같이 우리 C++나 파이썬에서 이제 공부하는 함수와 같이 뭔가가 더 추가적인 그 서브 모듈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모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더 복합적인 단계를 거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특징을 보게 되면 입력이 있어요. 이 입력은 뭐라고 보시면 되겠냐면 문제의 크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이 있습니다. 이 출력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이 답이 사실상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출력들이 있습니다. 뭐 true냐, false냐, 이렇게 그 결정 짓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한 그 처리 결과를 이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레이를 이렇게 있을 때 어레이에 있는 내용들을 각각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처리된 그 배열의 결과를 이제 뭐 전달해 주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유한성, 네. 그래서 유한번, 파이나이트하게. 그러니까 그 명령이 수행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명령의 개수가 이제 유한한 게 이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무한 루프를 돌아가지고 수행되게 된다면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알고리즘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네, 정확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확성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주어진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정렬을 하겠다, 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1, 3, 뭐 2, 4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정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1, 2, 3, 4가 나와야지 되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의
그 입력과 그 다음에 출력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확정성에 대한 부분들은요, 각 단계가 실행된 후에 그 결과가 확정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결과가 확정된다는 말은 결과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결과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했을 때 그 단계별로 어떤 입력과 그 입력에 대해서 그 단계를 이제 수행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그 각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돼 버리면 뭐 어떤 때는 true가 되고 어떤 때는 false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단계가 실행된 다음에 그 결과는 확정돼서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성에 대해서 있는데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 뭐 공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과 프로시저,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사실 문제 해결에 대해서 yes 혹은 no 이렇게 분명한 문제 해결 방법론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는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조금 더 가까이 있어 가지고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지 종료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냥 여러분들 함수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함수를 하게 되면 함수가 종료되지 않는 무한 루프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과 프로시저의 차이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을 때 라면 끓이는 거 얘기했었어요. 라면 끓이기. 이 라면 끓이기 하면은 우리가 뭐 분기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위에서 뭐 물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냄비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가스레인지를 켜고 하면 이런 일방적으로 순서를 이제 기술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 순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사 코드, 네, 유사 코드라고 하지 않고 의사 코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 수도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내추럴 랭귀지로도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이 순서도 같은 경우는 뭔가 시작과 그다음에 끝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절차들에 대해서 이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마름모나 이런 도형을 사용해서 순서도를 나타내고요. 의사 코드는 실제 이 의사 코드라는 것 자체를 이제 프로그램 코드라고 코드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코드하고 1대1로 매핑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 코드하고는 조금은 코드는 어떤 뭐 플랫폼이나 프로그램 랭귀지에 종속되어 있는데 얘는 추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설명으로 또 이렇게 이해할 거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론인 알고리즘 자체가 항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앞에서 이제 라면 끓이는 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면 끓이는 것도 어떤 때는 어떤 거는 저는 그 물 다 끓인 다음에 그 스프부터 넣는데 면부터 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효율적인지 뭐 선택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컴퓨터에서 보면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죠. 하드웨어가 있고요. 컴퓨터가 있는데, 자, 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합쳐져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소프트웨어가 효율적이면 효율적일수록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소프트웨어를
최고의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이 다 천재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하드웨어 성능이 더 높으면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이기 있잖아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해결함에 있어서 하드웨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그거에 따라서 대응되게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효율적인지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알고리즘이 효율적인지 선택하는 것은 기준이 필요해요. 이 기준. 그래서 우리는 뭐 랜덤 액세스 머신이라고 하는 RAM이라고 하는 뭐 그 이론적인 기계를 놓고 그 기계에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이냐를 이제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요즘에 양자 컴퓨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멀티코어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다른 알고리즘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각 플랫폼에 따라서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효율적인지 선택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살짝 뭐랄까 좀 부담이 되는 말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수행 시간, 메모리 용량, 자료의 종류, 프로그램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알맞은 알고리즘을 선택이 되는데 이 수행 시간이나 메모리 용량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수행 시간이 높으면 그러면 뭐 메모리 용량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고요. 프로그램 중에서 메모리 용량을 좀 많이 사용하면 수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디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냐면 우리 앞서서 제기 이렇게 했었잖아요. 제기식 뭐 제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피보나치 있죠. 피보나치 수열 계산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이 바로 나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이야기하면 피보나치가 이런 거였죠. f의 n-1 더하기 f의 n-2. 제가 그 피보나치 이제 이야기할 때 설명했었던 것 같긴 한데요. n-1과 n-2를 계산하는데 지금 보면 얘를 또 제기식이니까 얘를 풀면 f의 n-1을 구하려면 n-2 더하기 f의 n-3 더하기 f의 n-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 n-2가 지금 두 번 나타났죠. n-2를 또 해결하려면 요 n-3이 또 나타날 겁니다. 자, 이거를 매번 제기가 나타날 때마다 매번 계산하게 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각각의 계산한 내용들 있죠. 이 계산한 내용을 우리가 계산한 거를 메모리상에다 저장을 만약 한다고 생각해 보죠. 메모리상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메모리 공간은 더 많이 사용하지만 이미 계산한 것은 더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프로그램이 더 빨리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도 코드, 의사 코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언어와 유사한 형태로 풀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보다는 좀 더 추상화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문법적인 측면 혹은 플랫폼 종속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사고의 흐름을 간결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표현은 다음과 이렇게 가는데
알고리즘을 계략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요. 다음에 의사 코드를 적는 것은 각 단계를 차례대로 이렇게 적는 거고요. 뭐 C 언어나 자 언어와 유사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로우 차트는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처리 순서를 단계화하고 뭔가 도형, 표준 기호를 사용해서 입력과 처리, 결정, 그 다음에 출력 등을 박스, 뭐 도형과 연결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UML 다이어그램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UML 다이어그램으로 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도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처리 순서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을 표현하기 때문에 흐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순서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처리를 나타내는 이제 박스, 직사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해서 이제 표기하는 마름모 이렇게 있으면 분기를 나타냅니다. 분기. 자, 순서문에서 각각의 순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복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다음과 같이 반복되는 화살표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컨디션을 보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를 시행한 다음에 얘가 다시 위로 오면 다시 밑으로 들어와서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왼쪽은 1부터 100까지 정수를 그냥 더하는 방법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후보문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 1부터 100까지 정수를 그냥 더하는 방법이고 오른쪽이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은 우리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은 sum을 하는데 1부터 100까지 이제 기술에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rint sum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 보면 박스에서 이렇게 물결 표시 있는 거는 우리 출력을 나타내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알고리즘 기술한 게 결국은 요거 지금 이 코드하고 지금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거를 오른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제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제가 그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것들 분석한다. 알고리즘 분석한다. 뭐 한쪽은 포문을 썼고 한쪽은 포문을 쓰지 않았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포문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만약에 그 효율로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부터 100까지 다 더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더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스테이트먼트는 한 번 수행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스테이트먼트는 100번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야기하면 100번 수행한 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한 번 수행한 게 훨씬 더 빠를 거잖아요.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효율이 어떤 것이냐, 이 저자가 얘기하는 효율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기술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와 비교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있어 굉장히 관심 분야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와 비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컴퓨터 공학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 컴퓨터 이론 쪽
박사들이 있겠잖아요. 박사학위 대학원에 여러분들이 갔다고 생각해 보죠. 예, 그래서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게 될 텐데 그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 학위를 받을 때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예, 문제를 만들고요. 문제를 정의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서 그거를 이제 다른 교수들이나 학계에서 인정을 받으면 이제 학위가 나가게 되죠. 자, 학위가 나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컴퓨터 공학에서 뭐 퀵소트 뭐 이렇게 아주 빠르게 정렬을 하는 그 방식을 만들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그 퀵소트보다 더 빠른 퀵소트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 같죠? 이런 식으로 논문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게 그러면 복잡도라는 거를 이제 한번 정의해 보자. 각각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더 좋고 그다음에 더 빠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플렉시티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 복잡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고요. 근데 이 복잡도가 나오게 되면서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다 종결돼 버렸죠. 다 종결돼 버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그 알고리즘의 최대 성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 그럼 그 최대 성능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게 우리가 뒤에서 배울 빅 O 노테이션입니다. 그럼 스몰 o도 있겠죠? 빅 O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 질문 이렇게 있는데, 자, 알고리즘 주어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이냐? 이 비용이 나왔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필요한 시간, 그 다음에 기억 장소, 메모리 크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특징을 그냥 분석한다고 하면 뭐 퍼포먼스 카운터라는 것을 또 사용해 가지고 이전에 어떤 스테이트먼트 혹은 프로시저를 수행하기 전에 이제 스냅샷을 찍고 프로시저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스냅샷을 찍어서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이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의해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그래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복잡성, 뭐 복잡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복잡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복잡성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자, 그래서 수행 시간에 따라서 기억 장소의 크기는 알고리즘이 처리하는 입출력 자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수행 시간 자체, 기억의 장소의 크기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기억 장소의 크기가 혹은 수행 시간이 입력에 대해서 입력 혹은 출력에 대해서 비례해서 증가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리즘이 이렇게 있을 때 주어져 있는 입력의 크기가 있어요. 그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느냐 혹은 지수적으로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컴플렉시티를 결정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뒤에서 그 전에도 좀 제가 이야기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입력의 개수를 n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은 그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컴퓨터의 하드웨어 발달로 알고리즘 분석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억 장소의 크기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억의 장소의 크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메모리가 있거든요. 이게 충분하냐? 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테이트 익스플로전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플렉시티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제 보면은 그 컴플렉시티가 복잡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문제를 수행하고자 하면 시간 복잡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각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치느냐 이걸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단계의 수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n개에 대해서 n번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면은 n개에 대해서 입력 n개에 대해서 n개의 제가 말로만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n개에 대해서 n번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n 곱하기 n번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는 그냥 n 제곱으로 우리 추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n개에 대해서 한 번만 수행한다. 그러면은 n번 수행하는 거죠. 비고의 n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예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로 이 문제를 아예 표현 자체를 불가능하니까 시간 복잡도를 아예 계산도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실제 그 다른 분야 많은 분야들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장난감 수준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특별히 메모리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알고리즘 분석 이렇게 한번 보죠. n개의 양의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는 알고리즘의 기억 장소의 크기와 수행 횟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작은 수를 찾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입력이 있죠. 이 입력에 있어서 우리가 정렬되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죠. 바로 앞에 있는 게 이제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거니까 혹은 가장 큰 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입력이 어떤 종류의 입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알고리즘의 그 효율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C 스타일의 지금 이 C 스타일의 구문을 지금 만들어냈네요. 인티저 i 있고 미니멈 지금 제 어레이의 제일 앞에다가 집어넣죠. 자, 그런 다음에 i는 1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만약에 미니 어레이의 아이템보다 그러면은 민을 이렇게 어사인 해주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얘는 n번 검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검색도 사실은 좀 모호하죠. n번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번 비교를 하니까 이제 n개의 엘리멘트가 들어왔을 때 n번 비교하게 되죠. 리니어하네요. 자, 그래서 메모리 크기는 n개의 정수를 저장한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은 할당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바이트 수로 그냥 아예 계산을 해버렸네요. 2n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요거는 그냥 우리 빅 O의 n 이렇게 그냥 그 추상화 해버립니다. 수행 시간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행 횟수는 계산했는데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도 비고의 n 이렇게 표현 추상화를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가까이 프로그램들에서 sum 플러스 equal i에 대한 명령 횟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오는데 얘는 첫 번째는 그냥 한 번 수행하죠. n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해버리고 끝나고요. 여기서는 지금 포문 이렇게 있어서 n번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포문이 두 번 들어있네요. 두 번 이렇게 묶여있네요. 그러면 n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의 수행 횟수와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복잡해지죠. 자, 수행 시간 이제 컨스턴트 타임은 뭐 동일하고요. n 팩토리얼이다. 입력의 크기가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은 네, 물음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이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알고리즘 분석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서 알고리즘 되게 종류가 여러 개라고 했죠. 알고리즘 중에서 각각의 알고리즘 수행 시간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수행 시간이 걸리는 알고리즘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 복잡도를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빅 O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고요. 빅 O, 대문자 O를 사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fn의 차수가 차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n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빅 O of n, 빅 O of n 스퀘어 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음수값을 가지지 않는 함수 f와 g에서 모든 n에 대해서 n이 n0보다 크고 그 다음에 cn은 c 곱하기 이 컨스턴트거든요. 컨스턴트보다 gn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c와 n이 존재하면은 fn은 빅 O의 gn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n이 이렇게 있고요. 그게 c 곱하기 g의 n 이렇게 되면 어떤 n이 n0보다 크면서 지금 보면은 gn보다 지금 이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fn보다 gn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수 c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빅 O를 이제 붙이는데 fn은 gn에 대해서 종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빅 O of gn은 충분히 큰 수가 주어졌을 때 gn의 양의 상수배를 합한 함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함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c의 n제곱 뭐 c의 n제곱 플러스 n c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뭐 2 뭐 이런 식의 여러 개의 그 수식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얘는 다 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빅 O of n제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계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빅 O of 1 컨스턴트 타임 있고 빅 O of n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다음과 같이 지금 오더가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 오브 1은 컨스턴트 타임이다 라고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수행 시간이 입력의 자료 크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결정된다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n이 커짐에 따라서 수행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의 알고리즘은 로그 n이고 다른 것은 다른 알고리즘 빅 오브 n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빅 오브 로그 n, 빅 오브 n 이렇게 있으면 빅 오브 로그 n 이 훨씬 더 좋은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입력 크기에 따른 함수의 증가값 이렇게 보시면 로그 n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n일 때 이렇게 보고요. n 로그 n 일 때 자, 이게 다 횟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수행 횟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다음과 같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 뭐 어느 특정
기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만 봐보죠. 여기만 이렇게 딱 이렇게 보게 되면 2의 n 이렇게 이야기하면 1일 때는 좀 작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요 부분 이렇게 들어왔죠. 1일 때는 지금 n3승 n제곱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증가되면 지금 2의 n승은 보다 지금 다른 게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n3승이 2의 n보다 더 소비가 많이 되죠. 그래서 복잡도가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2로 이렇게 딱 돼버리면 그러면 이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지금 보면은 2의 n이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제 12-1의 알고리즘 수행 시간을 이제 big of n으로 사용해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알고리즘 수행 시간 이렇게 했을 때 n 플러스 1의 단계를 거치니까 n이 1보다 클 때 지금 보면은 n 플러스 1이 3n보다 크다. 이렇게 요 식이 성립하죠. 그러면은 그 식에 따라서 n 플러스 1은 big of n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고 개념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알고리즘 시간에서 좀 배우겠지만요. 상수 다 날려요. 그 다음에 차수가 작은 거 다 날려요. 지금 보면 n제곱이잖아요. 이 n제곱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16n 플러스 1 뭐 이런 것도 지금 다 보면 이 n제곱으로 다 n제곱이 도미넌트한 팩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수가 제일 높은 것만 남기면 됩니다. big of n 얘는 big O of n 제곱 얘는 지금 n 있고 n 로그 n이죠. 자, 그러면 얘는 big O of n 로그 n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함수에 대한 것도 지금 big of 를 이렇게 해 보면은요. 얘 같은 경우 n분의 1 플러스 63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fn이 이렇게 보면 n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제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n이 굉장히 커지면 그러면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그러면은 0이 되잖아요. 0으로 이렇게 리미트로 보내버리면 그러면 63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big of 1이고요. 얘는 지금 제일 큰 거 보면 n log n이죠. 그래서 big of n log n이 되겠고요. 얘는 n 3승이 제일 크죠. big of n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제기함수 제기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봤는데요. 그 제기식 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fn 필요한 함수라고 했을 때 fn의 식에 fn-1, fn-2와 같이 이런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함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함수값은 항상 그 이전의 함수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divide and conquer인데 문제의 크기를 계속 작게 줄여 나가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제기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big O를 구해보자.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예전에 우리 수학 공부할 때 점화식 뭐 이런 것들 공부했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개념이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식을 풀어보면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 3, 4, 5를 대입해서 식을 풀어본다 이렇게 했죠. 근데 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n을 집어넣으니까 n-1이 되고 그 다음에 그 n이 지금 보게 되면 fn-1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여기. 자, 그러니까 이 식을 보게 되면 이 식을 풀어서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n-1 더하기 n-2 더하기 n-3 점점점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게 f의
2까지 로 될 거고 얘는 1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n에 대해서 n번 나타나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얘를 다 묶어버리면 n에 대해서 n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1까지 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n제곱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또 다른 식이 나올 텐데 결국 n 곱하기 n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big of n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풀이처럼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big of n 제곱을 이렇게 유도해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한 것처럼 가장 큰 것만 모아가지고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알고리즘에서 제기 함수식과 big O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n이 0이 아니면은 return 1 플러스 sum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니까 1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sum n-1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sum의 n-2가 될 거고 점점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1에서부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러면 big of n 제곱 죄송합니다. n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컴퓨터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탐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산 중에 하나가 이제 탐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정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탐색은 주어진 파일이나 원소들 중 어떤 특정한 원소를 이렇게 찾는 것인데요. 이 찾을 때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 정렬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원소가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진 탐색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정렬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원소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검색을 해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순차 탐색이 되죠. 자, 그래서 big O의 n 알고리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순차 탐색은 배열에 있는 특정한 원소를 찾기 위해서 배열의 처음 원소부터 차례대로 모든 원소를 비교해서 탐색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포문을 사용해서 for 인티저 i는 0부터 i가 특정한 n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if문으로 해가지고 값을 비교해서 같으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원소 어레이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12인 원소의 위치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원소를 특정한 공간에 있는 배열이나 특정한 공간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하나하나씩 다 비교해서 탐색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 자체는 되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원소들을 주어서 하는 탐색을 우리 리니어 서치다, 성형 탐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런 코드가 있죠. 포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에 i번째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소를 찾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제 찾으면 리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문을 제외하면 다른 문장들은 한 번만 수행이 되죠. 그래서 포문의 비교 횟수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수행 횟수를 알 수 있는데 이 서치 넘버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워스트 케이스, 이 서치 넘버가 제일 마지막에 있으면 n번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n번 비고의 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치 넘버가 배열에 존재하면은 지금 한 번의 비교가 필요하고 처음에 있을 때 그 다음에 n-1 equal 서치 넘버일 경우에는 n번의 비교가 필요해서 평균 비교 횟수를 하면은 처음에는 한 번에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그거에 대해서 모두 n번에 대해서 하니까 빅 O에 n이 이게 나옵니다. 로그 2의 n, 보통 로그 n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밑이 2인 로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로그 2의 n이 우리 보게 되면은 검색해야 되는, 탐색해야 되는 영역을 분할해 가면서 우리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화번호 부에서 이것도 옛날 예제인데요. 사람의 이름을 찾을 때 이름이 있는 곳을 추측해서 찾죠. 그때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 맨 처음에 딱 전화번호 부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전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찾을 때 어떻게 할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같은 식으로 해서 절반씩 나눠가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을 찾을 때까지 반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을 때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정렬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선형 탐색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부터 그 이전이나 그 이후는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이야기할 때 바이너리 탐색이다, 이진 탐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또 얘기했던 트리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배열 가운데 원소 값과 찾으려는 값을 비교해서 비교된 결과에 따라서 원소의 왼쪽이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계속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색 알고리즘이 다음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면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계속 반복하라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데 중앙값을 찾습니다. 중앙값을 찾고 그 다음에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값에 있는 중앙값이 서치 넘버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레프트를 바꾸는 거죠. left는 middle plus 1. 그 다음에 else if 중앙값이 서치 넘버보다 크면 right는 middle minus 1. 그 다음에 return middle 해주고 계속 이제 찾아가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할 때 우리가 이 알고리즘들이 검색을 해야 되는 그 대상 영역 자체를 이제 분할해 가면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분할 정보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전체 집합을 지금 찾으려는 원소와 비교해서 부분 집합으로 계속 쪼개 나가면서 이 부분 집합도 우리 파티션이죠. 그래서 분할 집합, 부분 집합에서 우리 원소를 찾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나눠진 부분 집합에서 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계속 탐색을 해 가는데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은 나머지 영역에서 나머지 집합에서는 그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 분할 정보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탐색해야 될 배열의 크기가 절반씩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절반씩 줄어드는 거를 보게 되면 트리의 높이와 같이 되고요. 이 트리의 높이만큼 되니까 우리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 트리 이야기하면서 트리 루트 노드에서 차일드 노드까지의 패스 중에서 가장 긴 거 그게 이제 트리의 높이다 이렇게 했고 그게 비교 횟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탐색해야 될 배열의 크기가 1일 때 알고리즘이 바로 그냥 종료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분할해서 배열의 크기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양변에 로그 취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로그 2의 n이 되고 이 로그 2의 n은 트리의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진 탐색의 알고리즘 수행 시간은 big O of log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요 코드 좀 설명을 해주면은요, 그 n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n개의 원소가 있을 때 얘를 계속 절반씩 이제 쪼개면서 나갔는데 그 종료되는 시점이 1이 될 때까지, 배열의 크기가 1이 될 때까지 반복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2의 k-1분의 n 이라는 것 자체는 요게 2분의 1 곱하기 2의 k-2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속 하면은 2의 k-1분의 1 곱하기 n이 셈이죠. 뭐 다시 쓴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2분의 1씩 나눠가지고 이제 그 영역을 나누니까 그게 1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고요. 1이 되면 종료되죠. 그래서 양변에 2k-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양변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이제 k에 대해서 하는데 이 k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트리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로그 n이 되는데 여기 양변에 비고를 취하면 그러면은 5의 로그 n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의 원소들이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가진다고 합니다. 5, 8, 11 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찾고자 하는 원소가 11일 때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수행 횟수에 따른 레프트 라이트 값이 변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레프트는 0이고 그 다음에 라이트는 8이 되고요. 절반을 찾아야죠. 절반을 찾아서 가져오고요. 그래서 레프트는 0,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또 절반을 보죠. 그래서 2, 3 이렇게 해서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진 탐색 트리의 처음 배열의 중간 원소를 우리 루트라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 이렇게 보게 되면은 5, 8, 11, 20 이렇게 서브 트리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서브 트리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트리의 조건, 좋은 트리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뚱뚱하면서 이제 가득 차야 된다. 풀 바이너리 트리, 포화 이진 트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의 루트에서부터 트리의 노드까지 가는 경로 중 이게 결국 비교 횟수하고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트리의 깊이에 해당되는 비교 횟수인 로그 2의 n이 되겠고요. n개에 대해서 뭐 정렬을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정렬하는 그 코스트 n개에 대해서 n개에 대해서 로그 n에 비교해야 되니까 n 로그 n이 뭐 정렬할 때 비고 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나오네요. 정렬 이렇게 있고요. 임의로 되어 있는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그 크기 순서대로 작은 순서부터 혹은 큰 순서대로 이제 나열하는 것을 이제 정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통 탐색하거나 뭐 비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정렬을 하고요. 버블 소트, 그 다음에 인서션 소트 다 이게 로그 n 로그 n 보통 n 로그 n이 이제 그 정렬에 있어서 가장 알려져 있는 비교를 기반으로 해서 정렬을 할 때 그의 최대 성능은 뭐 n 로그 n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 이런 버블 정렬이나 인서션 소트는 n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버블 소트는 말 그대로 물방울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형태대로 되어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 정렬이라고 하면은 항상 제가 얘기했던 중요한 컨셉,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컨셉이 정렬이다 하면은 제자리 찾기입니다. 제자리 찾기. 이 제자리를 찾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소가 물 속에서 물방울이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제일 큰 원소가 제일 뒤에 갈 수 있도록 물방울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어레이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버블 소트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포문이 2번 들어가죠. 그리고 n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처리하니까 n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버블 소트 이렇게 하면은 이웃한 두 개의 원소를 비교해서 순서가 서로 다르면 원소의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아니면 그대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겠다. 그러면 왼쪽이 항상 작게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n-1번 비교하고 이제 n-2번. 이 말인즉슨 n-1번의 비교를 거쳐가지고 하나의 아이템이 제자리를 찾은 거죠.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걔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아이템에 대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나머지 아이템에 대해서 비교한다는 말은 n-2번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해주면 또 비고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버블 정렬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뭐 키순으로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이렇게 있는데요. n이 5이고 원수가 17, 19, 5, 16일 때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단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겠죠. 자, 정렬을 해야 되는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면은 1단계에서 2단계 이렇게 보면 지금 10이라는 것 자체가 제일 큰 수인 거죠. 지금 현 단계에서는요. 여기 위치에서는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거랑 비교해 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10이 더 크니까 밑으로 가야 되죠. 7이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10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10하고 19하고 비교해서 19가 더 크니까 그대로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19하고 5랑 비교해서 5가 더 작으니까 자리를 바꿔주고 맨 마지막에도 19에서 16 이렇게 비교해보고 자리를 바꿔줘서 이제 19는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에 대해서 7과 10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비교해서 그대로죠. 그 다음에 10하고 5하고 비교해서 교환되죠. 10하고 16 비교해보고 그대로 멈춰서 이제 16까지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다음에 3단계는 지금 정렬해야 되는 리스트 이게 3개 남았죠. 3개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7하고 5하고 비교해서 자기 자리 찾았고 예, 교환했고요. 7하고 10하고 비교해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까지 자기 자리를 찾은 거고요. 4단계 가서 5하고 7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비교해 본 다음에 제대로 끝났죠. 그래서 모든 리스트, 정렬 리스트가 하나까지 남을 때까지 반복돼서 5에서부터 10, 16, 19까지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정렬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빅O의 n 로그 n 알고리즘 이제 최적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퀵 정렬, 병합 정렬, 힙 정렬 이렇게 힙이라는 구조를 사용해서 힙이라는 구조로 관리되는 트리를 사용해서 정렬하는 경우, 그다음에 머지 소트, 탑병 정렬이라고 하죠. 퀵 소트 이런 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퀵 소트는 모든 정렬 방법 중에서 평균적으로 수행 시간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현재 정렬 과정에서 처리되고 있는 피봇 기준점이 되는 이제 피봇 키 P를 기준으로 해서 원소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이 피봇 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피봇 키가 미들 값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최적의 성능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적으로 왜냐면 미들로 하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피봇을 잡고 작은 거는 왼쪽, 큰 거는 오른쪽 틀이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중앙값을 잡은 다음에 그 중앙값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보내버려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퀵 정렬의 평균 수행 시간은 n 로그 n이고요. 그 다음에 정렬해야 될 원소의 값에 따라서 최역의 경우에는 비고의 비고의 n 스퀘어 n 제곱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정렬이 되어 있는 소트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병합 정렬의 경우에 있어서는 크기가 1인 정렬된 두 개의 파일, 그러니까 정렬된 거를 합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이제 크기가 1인 이제 그 파일이죠. 파일 혹은 리스트죠. 그래서 크기가 1인 거를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그에 대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2인 파일들을 새로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2인 파일들을 혹은 리스트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짜리 이렇게 두 개 비교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1, 2라고 하면 1, 2가 되고 그 다음에 3, 4 이게 1, 2, 3, 4 이렇게 보니까 아주 심플해졌죠. 자, 1 하고 3이 있고 2하고 4가 이렇게 있다고 보죠. 자, 그러면은 1하고 3하고 비교해서 1단계 1하고 3하고 비교해서 1, 3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2하고 4를 비교해서 2, 4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1, 3하고 2, 4를 두 개를 비교해서 합치는데 제일 작은 거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각각의 원소를 비교해서 1, 그 다음에 2, 3, 4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것도 다 제기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요. 머징, 병합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개의 정렬되어 있는 배열자를 혼합해서 하나의 정렬된 배열로 작업하고 하게 되고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렬된 배열을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자기 자리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하나의 정렬된 배열로 만드는 방법을 투웨이 병합, 머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엔계에 대해서도 수행할 수 있겠죠. 우리 요즘에 멀티코어를 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코어에서 이제 머지 소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른 코어가 이제 합병을 하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확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힙 정렬은 자료를 정리할 때 모든 자료를 동시에 처리하지 않고 모든 자료 중에서 가장 큰 자료를 찾아서 출력을 하는데요. 나머지 자료 중에서 가장 큰 자료를 찾아서 계속 출력하면서 정렬하는 방법인데 이 힙이라는 구조 자체가 루트 노드가 가장 크게 큰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루트 노드가 가장 큰 값을 가지든지 아니면 루트 노드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끔 힙을 구성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알고리즘 시간 때 또 배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병합 정렬과 힙 정렬의 평균 수행 시간은 빅O의 n 로그 n 해서 최적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응용 분야 이 부분들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